안녕하세요. 구해줘TV의 구원수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피해 관련 결정에 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 보호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며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는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예방법 제1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호 조치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 및 조언, 2호는 일시보호, 3호는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호는 학급 교체, 그리고 6호는 그 밖의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6가지 중에 중복으로 조치를 할 수도 있고요. 그 6가지 그 조치들 중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지에 관해서는 피해 학생이 입은 피해의 그러한 양상, 그 다음에 피해 정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1호 조치 같은 경우는 학생이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2호 같은 경우는 학생의 추가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3호인 경우에는 그 학생이 어떤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어서 치료를 필요하거나 또는 치료를 향후적으로 계속 받아야 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호 학급 조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진 않고요. 6호 조치는 그 학생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은 법률적인 조언,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그 학생에게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6가지 조치 중에 그 1호 조치부터 6호 조치까지 그 조치를 다양하게 변경해서 할 수 있긴 하고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 학생에게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토론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네, 피해 학생 결정 관련해서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받으시나요? 제가 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아마 피해 학생들이 전학 가고 싶다,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을 때 1호, 2호, 3호, 4호 그리고 5호는 말하지 않고 6호 조치를 바로 얘기를 했는데요. 5호 조치가 옛날에는 전학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학을 규정을 했는데 2가지 정도 점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피해 학생이 도망가듯이 전학을 가야 된다는 사회적 인식의 문제점, 그리고 피해 학생들이 이러한 그 5호 조치를 무분별하게 많이 요구한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되어서 5호 조치는 현재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5호 조치는 현재 없는 상태고요.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서 전학을 피해자가 요구하게 되면 그 위원회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 학생 측에서 그 전학을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환경 전학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 전학이라고 함은 학생이 학교 생활을 함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나 다른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그 교육청에 그 전학을 요청하는 제도로서 학교 폭력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우에 특수한 사정을 소명해서 그 전학을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전학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많이 받는 질문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외에 많이 받는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도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상담을 많이 받거나 또는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아마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에서는 1호 조치부터 3호 조치,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로서 1호 조치부터 3호 조치까지 그러한 것에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은 가해 학생 측의 그 부모님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원칙적으로 만일 즉각적으로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비용을 지출할 필요성이 있다면 학교안전공제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호 조치 같은 경우는 그 상담인데 흔히 말하는 위클래스나 이런 경우에서는 비용이 사실상 들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설 상담인 경우는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비용 부분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3호 조치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런 비용에 관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병원비 또는 그 외에 이제 뭐 약값 이런 것들 전부 포함이 되는데요.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좀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사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조금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싸워서 어디 다쳐서 왔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피해 학생의 기왕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학생에 대해서 치료비를 어떻게까지 인정해야 되느냐 그에 대한 부담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다툼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1호 조치부터 3호 조치에 따른 비용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비용이 조금 많은 경우에는 결국 재판상 다툼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점을 같이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가해 학생에 대한 이제 그 선도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와 관련해서 어떠한 점이 많이 문제가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해조 TV의 고원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